1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22년도 4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그 안에서 본업의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자, 이유로는 기타 매출 감소이다. 셀트리온 USA 매각 관련 미실현 수익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적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해당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부진했지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양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전 분기 대비 5.6% 상승했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포함된 믹스로 출시 기대감이 높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셀트리온의 해이다. 올해 셀트리온은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될 것이다.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오 신약, 그걸 FDA 허가 받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난 4분기 FDA에 제출한 램시마 SC의 품목 허가가 올해 말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램시마 SC는 이미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건 정정이 필요하죠.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입니다. 투약 편의성과 안정성, 유효성 측면에서 이미 환자와 임상인들부터 입증받았기 때문에 승인은 시간 문제이다. 램시마 SC는 셀트리온의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제품이다. 자, 이거를 굉장히 부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램시마 SC는 셀트리온 이익 개선에 선봉대에 설 제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5조를 넘어서 6조를 넘어서 셀트리온의 목표는 10조입니다. 약가 인하 경쟁에서 비교적 잘해온 신약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별적인 항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자, 경구형 항체 치료제에 언급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4만 원을 유지한다. 자, 실적은 부진했으나 4분기 실적 언급하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유플라이마 FDA 품목 허가도 지연됐으나 7월 런칭 전에는 승인이 완료될 것이다. 자,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왜 출시가 늦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주들이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7월 전에 저의 예상은 출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품목 허가되고요.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적인 시장이 개화된다. 미국 정부와 사보험사, PBM 모두 바이오시밀러의 우호적인 모습이다. 최근 바이오시밀러 우위의 시장 예측이 지배적이며 오리지널 개발사 에피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에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자, 휴미라가 오픈되기 때문이죠.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이 시장 20조가 넘어가는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됩니다. 고농도가 80%이죠. 저농도는 저를 가라 그러고 이 80%에서 오리지널과 셀트리온, 삼바 여기에서 원가 경쟁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알보텍도 원가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결국 휴미라, 에피와 셀트리온의 싸움으로 선점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보도자료에 셀트리온 그룹 2023년 새로운 도약 위한 시동,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홀딩스가 언급되고 있죠. 먼저 큰형 셀트리온,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 준공 계기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강자 자리 굳히기. 자, 헬스케어, 유럽 시장 직판 안정화에 이어서 세계 최대 바이오 약품 시장, 북미 직판 체계 가동으로 수익성,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공장에 대한 수율 플러스 직판에 대한 원가 경쟁력.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과점하는 선두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던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 인수 완료한 다케다 제품 매출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신약 및 개량 신약으로 국내의 케미컬 의약품 및 시장 점유율 끌어올릴 것. 자,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에 의해서 계속해서 얘 또한 개량 신약, 그리고 제네릭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스킨큐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바이오시밀러 강자를 넘어서 신약 개발 회사로 변신 중이다. 자, 그래서 ADC가 언급되고 있어요. 당연히 셀트리온, 레고캠, 익수다, 피노바이오 최근에 언급되고 있죠. 경구용 항체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연구를 완공하고 제품 연구 및 개발 및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자, 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R&D와 공정개발, 임상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이다. 4월부터 입주, 올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300명 이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R&D 연구 인력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연구 개발 부분, 생명공학 연구 부분, 신약 연구 부분, 자, 그리고 뭐 허가 부분, 임상 개발 부분, 의학 본부, 케미칼. 셀트리온 하나만 봐도 지금 699명, 700명에 육박하거든요. 자, 2,000명까지 수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거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이오 케미칼 등 연구 개발 전문 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으로 향후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기지가 될 전망이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CPU 개발자들, 연구 개발 인력들이 계속해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신약까지 확장해 나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여기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입주가 4월부터 된다고 합니다. 헬스케어는 유럽에 이어서 세계 최대 바이오약품 시장 북미 직판 체계를 가동한다. 유럽에서 이미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죠. 유럽에서 현지 법인 역량 및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기존 제품의 처방 성장과 신규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성과는 후속 제품의 유럽 시장 진입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헬스케어는 북유럽 주요국 핀란드에서 진행된 헬시기 병원 입찰에서 베바이시 주잡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베그제마를 수주하였다. 자, 올해 유럽 주요국 입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 시장. 미국이 심장입니다. 전 세계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바로 미국이에요. 올 한 해 기존 제품의 처방 확대와 신규 제품 출시, 직판 등을 앞세워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자, 베바지 수잡, 이것뿐만 아니라 트룩시마 허주마에 이어 베그자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으로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출시한다. 그래서 구연산염을 제거했죠. 그리고 교차 처방, 상호 교환성 글로벌 임상 3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들 후속 제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미국에서 의약품 직판에 본격 돌입해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도모한다. 지난해 미국 의약품 유통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USA를 인수하는 한편 미국 사업을 총괄할 최고 사업 책임자를 비롯한 세일즈 전문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는 등 직판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유수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단연간 바이오시밀러 판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재원들로 미국 판매를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올해 성장하는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하는 기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제약, 신약 및 개량 신약으로 국내외 케미컬 의약품 시장을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 2028년까지 비후성 심근수 치료 신약을 비롯해 개량 신약, 고부가가치 제네릭 등 12개 품목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 그래서 닥케대 제약에서 인수한 당뇨병 치료제 네시나, 고혈압 치료제 아달비는 각각 26년, 27년까지 물질 특허가 이주되어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개량 신약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기존 제품과 시너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심혈관 영역 라인업을 확장을 위해 내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순환기 3제 복합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네시나와 이달비는 셀트리온 제약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한 생산 내재화를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내재화를 진행해 수익성 확대는 물론 제품 공급의 안정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인 R&D 역량과 인수하는 물질 특허를 기반으로 서방성 제형, 복합제 등 개량 신약 및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당뇨, 고혈압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자, 미래가 정해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기회로 셀트리온 그룹 새 도약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2023년은 바로 셀트리온의 해가 된다.
올해부터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가 될 것이다.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 생각. 셀트리온 투자 공동연구 투트랙으로 ADC 개발에 도전한다. 항체 생산기만 ADC로 확장. 익스다 경영권 인수 피노바이오와 협업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ADC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기업 아이프로젠과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익스다 그리고 피노바이오와의 협업을 통해서 확장을 해나간다. 아이프로젠과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익스다 경영권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자, 그리고 2017년 미래에셋, 익스다, 아주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었고요. 임상 진입을 앞둔 익스다, 국내 바이오텍 피노바이오와 손잡고 플랫폼을 확보한다. 이미 컨트롤 기술, 셀트리온이 오래전부터 투자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이치 산큐, 에너2가 기립박수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ADC, 물질 또한 유효성, 안정성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결과물을 현재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평가를 듣고 있죠. 그게 신약으로서 결과물을 나온다고 한다면 램시마 SC에 이어서 ADC까지 확장해내는 신약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이익이 기회로, 그러면서 셀트리온 그룹 바이오시밀러 직판으로 수익성 강화하고 신약 개발 회사로 변신한다.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바이오 베터와 신약에 꾸준히 투자가 되며 결국 케미칼도 확장해 나갑니다. 이걸 직판으로서 완성해 나가고요. 볼륨감을 당연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장에 대한 수율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확장해 나갑니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복합 반드시 돼야 돼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를 오래전부터 그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댓글에 보니까 주총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냐, 참여하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구독자님께서. 오래되신 분이고요. 저는 작년에도 모바일로 참여를 했고요. 올해도 모바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직접 가서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참여를 하고 그걸 다 듣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 셀트리온 직원분 아니냐 이렇게 뭐 농담 삼아 말하는 건지 진담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긍정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덮어두는 편이에요. 제가 까기 시작하면 저는 팝니다. 한번 까면 진짜 깔 수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공매도가 깔려 있고 이간질 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덮어둡니다. 왜?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 왔고 시차를 내지만 결국은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1차 목표,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해외에서 이딴 낭보, 점유율 높이고 시장 개척하고, 북미와 남미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점유율 확대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하였다. 메나 지역이죠. 약제비 절감 유도하는 침 바이오 시밀러 정책 기조의 순풍이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자, 좀 보면은요. 중남미에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었죠.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0, 90% 이상. 자, 북미 시장에서도 확장을 하죠. 올해 직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도 히크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 바이오시밀러 정책이 셀트리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친 바이오시밀러 정책은 대세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캐나다, 미국, 유럽. 자, 캐나다에서는 2019년부터 바이오시밀러 5호 정책을 도입하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기타 8개 주가 바이오시밀러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신규로 배바지수잡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대책이 포함되었다. 신약이 시장을 독점하는 기간을 단축해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를 유도하고 보험 제도를 개선해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제품 대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당연히 바이오시밀러의 유리한 정책이죠. 자, 올해로 두 번째 물결이 미국이 열립니다. 유럽도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실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계속 하고 있죠. 유럽이 선진 기지였죠. 유럽을 먼저 뚫고 이제 더 가장 큰 미국 시장이 두 번째로 터지는 겁니다. 자, 가격. 자,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어요. 기업 가치는 이미 2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로 인해서 먼저 빠져 있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더 성장할 기준점에 와 있고요. 제품의 개수는 2배 이상 커져 있고요. 2배가 뭡니까? 3배 계속 커져가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수급으로 먼저 개인의 600만 주 이상이 기관과 외국인으로 선수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거래량에 급감했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인가 한번 달려 나갑니다. 제대로. 그게 2023년, 늦어도 2024년도 그 기준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0.89 상승, 코스닥은 0.1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60, 장중에 상승폭이 조금 더 있었어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는 1.01, 제약은 0.1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예요. 예측치는 6.5%였는데 실제치는 6.5%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8% 올라가다 9% 떨어지다가 6.5%로 되었죠. 자,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에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자, 물가가 훅 떨어졌다가 자, 바로 전 세계 유통망이 붕괴가 되죠. 그리고 락다운이 되고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2% 근처에 있었던 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기름이 붓게 됩니다. 소비자 상승률 무려 9%에 육박했었다는 거죠. 그게 자 9%를 찍고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해서 7, 8, 9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8.5, 8.3, 8.2, 7.7, 6.5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가 꺾이고 있다. 즉 연준의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증시는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미국의 고점, 이게 폭이 가까워진다 하면 반등,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확률이 제가 무척 높다고 언급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해외 증시는 오늘 니케이가 1.25 하락, 상해는 1.01 상승, 항생은 0.9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자, 현재 시간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영국은 0.57, 프랑스는 0.51, 독일은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다우, S&P 간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일본이 하락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고 가시죠. 일본 금리 상승 억제 이후에 하루 무려 43조, 약 44조를 국채를 매입했어요. 하루 국채 매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지난번 금리를 인상했었죠. 그랬더니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거렸어요. 일본에서 15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거거든요. 그럼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거든요. 무서우니까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야. 너도 나도 팔아버리니 채권 금리가 뛰어버린다는 거죠. 채권 금리가 뛰면 어떻게 되죠? 일본에서 이미 저금리에 몇십 년 동안 지금 물들어 있는데 여기에 금리가 뛰어버리면 자산 시장, 실물 경제, 부동산 시장 다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켜봐야 될 그런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잽싸게 엄청난 금액을 하루 만에 투입하면서 채권을 매입했더니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게 잡히겠죠. 때려버렸더니. 그래서 시장은 그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상단에 가까우고 한국은행도 0.25% 상승했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는 4.50이에요. 0.75% 무려 4번을 상승하고요. 플러스 0.5%. 이제 0.25
한 번 더 0.25하고 끝날지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간다. 요 그림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미친 듯한 자이언트 상승이었어요.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물가가 꺾여가고 있다. 경제는 침몰하고 있고 이미 침몰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0.25. 그쵸?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환율 시장이 100% 개방되어 있습니다. 금리 차가 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체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올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잡아둬야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했어요. 환율은 1240원, 안정화 단계에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1.99. 자, 달러는 계속되는 약세 흐름에 있어요. 쭉 내려왔죠? 3개월 기준으로. 자, 3년물로 봐도 좀 내려왔어요. 10년물로 보더라도 내려왔다. 내려왔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봉우리가 요만큼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장고입니다. 1월 12일 기준이고 어제죠? 43,000주. 3거래일 가까이 줄었어요. 좀 줄었죠? 흐름을 좀 보면 찔끔 줄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에서 현재 찔끔 줄어있는 상태고요.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과 신용 잔고 비율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추이를 좀 볼게요.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2.28. 자, 그리고 거래량은 27만 8천 주. 오늘 0.60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9.37. 거래량은 32만 9천 주 1.01 상승 마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4.60. 거래량은 6만 7천 주 오늘 0.1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신용 잔고 비율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형제 먼저 셀트리온부터 볼게요. 0.80 고 수준에 있어요. 바닥권에서 거의 수평 수준에 있어요. 훅 떨어져서 녹색으로 훅 떨어져서 살짝 올라왔다가 그 바닥권에서 수평 수준입니다. 현재 헬스케어 1.43 찔끔 늘었어요. 바닥에서 찔끔 늘었습니다. 자, 제약 1.11 바닥권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삼형제다 신용잔고 비율은 큰 변동이 없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즉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많지가 않고 약하다. 가볍다는 부분이죠. 실적 상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숫자로 전환되는 실적 상승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바로 첫 번째 지표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차트를 좀 보고 가시죠. 일봉인데요. 녹색 선 보이시죠? 61선에 딱 맞았어요. 그렇죠? 장중에 2.38까지 상승을 했어요. 쭉 밀렸다가 자, 보면은 밑으로 확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동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이때 증시 또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선에 맞아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여기 이동평균선에 모여 있죠? 자, 여기 이동평균선에 맞아서 현재 물량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떨어지면 올라온다고.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15, 16, 20만 원이건 좋아하건 슬퍼하지 말라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 보면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회사 가치는 이미 숫자로만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이따랑은 확연히 다르고요. 제품도 비교조차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정고점 목표를 위해서 2023년, 2024년도 도착하는 걸 기다리자고요. 1차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체크를 해드리죠. 지금은 올라가건 내려가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첫 번째 돌파해야 될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입니다. 간단해요, 셀트리온은. 쉬워요, 매물대가. 여기 돌파할 때 수세를 넘어가는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질 때입니다. 3사 합병 기반 위에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이 이전에 들어오셨 분들은 당연히 오래 되셨으니까. 그러나 이때도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때 제일 많으시거든요. 많이 탈락하셨겠지만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땐 3년, 4년, 5년을 기다려도 1년이면 투자 끝내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1분 봉이에요. 하루 흐름이죠? 상승 나왔다가 밀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형제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헬스케어 상승 나왔다가 보합권 조금 상승. 자, 제약 상승 나왔다가 밀리면서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같이 한번 볼게요. 호가창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메릴린치가 장중에 좀 들어와요. 신한은 여전히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치게 만든다는 부분이죠. 삼성도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KB도, 키움도 장중에 외국계 어디에 들어왔는지 보게 되면은요, 메릴린치가 들어오고 있고요. JP모건 또 매도가 나오고 있죠. 며칠 또 뭔가 했어요. 그래서 또 누른다는 거죠. 얘네 수법 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감도 오시죠? 제가 그래서 언급드리는 거예요. 16에서 20 통제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실적 매출액 성장 기반 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올 때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흐름도 이제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매도 나오죠? 그쵸?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메릴린치 들어오고 JP모건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신한과 JP모건이 나와서 선방에 서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셀트리온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수폭은 크지 않습니다. 8,000주, 8,000주. 자, 물량이 워낙 작죠? 개인은 17,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가 18,000주, 연계금이 1,200주를 담았어요. 그러나 연계금이 다시 한 달 기준으로 20만 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달 기준 5거래를 빼놓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연계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흐름적으로 사모펀드가 118주 보합이었어요. 18만 8천 주 한 달 기준 매도. 금융투자 18,000주 매수했고 보험과 투시는 각각 8,000주, 3,000주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개인은 17,000주 매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 24만 주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 20만 주, 기간은 3만 6천 주 보합 수준이었어요. 이게 한 달 흐름이라고 그러기엔 보합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 폭이 커져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폭이. 헬스케어 오늘 52,000주 외국인 매수, 기간 18,000주.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기간 18,000주 중에서 연계금이 14,000주. 어제 15,000주에 이어서 2거래일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 달 기준은 3만 주 매도입니다. 보합이죠. 사모펀드도 36주, 15,000주. 그래도 들어왔어요. 37만 6천주 매도입니다. 한 달 기준. 기간 매도의 중심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매도의 중심은 사모펀드이다. 개인은 7만 주 매도. 그래서 92만 7천 주 한 달 기준 압도적인 매수지만 이 물량 53만 주, 외국인 53만 주, 기간 40만 주가 개인이 담았다는 부분이에요. 12월 28일부터. 자,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수급이 뒤집어져야 되겠죠. 한 달 기준 금융투자는 12만 6천 주를 담당을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물량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3거래 가까이 그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제약 900주, 300주. 얘도 쌍끌이 매수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물량 폭이 900주와 300주. 정말 작죠? 개인도 1215주 매도. 그래서 금융투자가 351주 매수입니다. 전량을 다 담당했고요. 개인은 기준 한 달 기준 13,000주 매수, 외국인 5만 주 매도, 기간 3만 7천주 매수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5,700억, 기간이 2,100억 들어왔어요. 기간 2,100억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약 1,600억, 연계금이 300억, 투신이 230억, 보험이 51억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기준 2조 5천억을 들어왔어요. 기간은 1조, 개인은 한 4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바닥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나가는 초입 국면에 있다.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셀트리온의 펀더멘탈과 주가는 결국은 따라잡히고 시장이 지나가겠죠. 우리의 목적지는 그림이 개인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